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습니다.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비꼬았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 진행 발언 중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회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답변해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 해석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엔 억지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현재 수사 총량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 보복 수사는 문제없다는 인식도 보여줬습니다. 스스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합당한지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시행령 꼼수와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계획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국가적 주요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우선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국가적 의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며 시행령 개정의 습관적 꼼수가 과연 윤석열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회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 시행령 철회와 입법부 무시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법 121조에 따른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소신에 따른 것도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국회에 도착했지만 국민의힘 전화 5도에 국회를 호련히 떠났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결산한 심사마저 내팽개친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겠다니 이런 넌센스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장관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과기부 장관의 업무 해태로 인한 결산 심사 차질은 물론 제출 법안, 예산안 심사도 향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장관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저버린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아직도 권력 다툼에만 올인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야말로 더 이상의 직무 태만을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를 자처하며 국회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낯뜨거울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과방위에 복귀해 민생과제 논의에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국토위도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특정 업체를 위한 예산 증액과 대가성 후원 의혹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해명하고 즉각 조명희 의원을 사보임하여 국토위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능외교, 부도외교로 국익마저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 제외로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열심히 외쳤지만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외교부가 뒤늦게 의견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이제 와서 정책을 수정하겠습니까? 현재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의
미국 현지 가격 경쟁력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굴욕적인 자세를 고수한 결과 오히려 일본은 기세등등하게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까지 도매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2018년 초계기 도발 사건의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931원을 지급하며 우리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우길기가 걸린 관함식 초청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입니까? 대책 없는 윤석열식 퍼주기 외교에 국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는 그야말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부디 전략적이고 기민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지만 그 후과는 온전히 국가와 국민 모두의 몫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또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도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기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